자,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비디오를 찍게 되는데 대형 카메라 세션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를 지금 현재 2개를 올렸고 다 해서 한 네 다섯 개 정도는 이렇게 찍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그걸 올리기 전에 이제 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간도 많고 이래가지고 또 다른 영상을 올릴까 하는데 이제 후지필름 영상이에요. 후지필름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영상인데 뭐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일관적으로 후지필름에 대해서 욕을 엄청나게 했었고요. 안 좋은 비평 같은 이야기를 엄청 많이 했었고, 그리고 후지필름은 항상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사고 나서 뭐 한 달, 뭐 2달 안에 다 팔았었다고.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후지필름 써본 카메라 개수를 세보니까 8개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카메라 생활을 하면서 후지필름이라는 장비를 가장 많이 썼었지만 오래 쓰지는 않았어요. 다 한 달, 2달 내에 다 처분했었기 때문에.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지렁이 현상이라는 건데요. 이제 아티팩이라고 하죠. 조금 그런 현상들 때문에 제가 후지를 사자마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 후지를 그동안 왜 샀냐?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왜 샀냐?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카메라가 이뻐서 산 거지. 아니, 많은 후지 유저들로 동일할 거예요. 후지 카메라가 정말 이쁘다. 그리고 JPEG은 잘 나온다. 하지만 로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이제 풍경을 하다 보면은 로 파일로 사람들이 뭐 다 로 파일 쓰지 않나요? 후지뿐만 아니라 모든 카메라 브랜드 사람들이 이제 풍경용으로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모델 포토그래피를 하거나 아니면은 스트리트 포토그래피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 웨딩 포토그래피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로 파일을 쓰는데 로 파일이 쓰레기처럼 나오면은 뭐 카메라 있으나 마나겠죠. 가격도 싼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번에 후지필름 X-T3를 드리게 되면서 이제 한 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X-T2, 뭐 X-T1, X-Pro1, X-Pro2, 뭐 X100 시리즈에 비해서 과연 지렁이 효과가 뭐 그대로 당연히 있겠지. 같은 회사고 같은 X-Trans 센서인데 센서는 물론 업그레이드는 됐으나 일단 같은 그 배열하는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뭐 물론 지렁이가 있겠지. 일단은 샀어요. 일단은 샀는데 이제 또 카메라가 이뻐서 산 거긴 한데 또 좀 하다 보니까 또 지렁이를 없애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X 트랜스포머하고 라이트룸 플러그인해서 없애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장 저렴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이긴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라이트룸에 디테일 향상 Enhanced Detail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써봤는데 효과가 좋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옮기자였는데 제 시스템이 원래 라이트룸에서 Capture One Pro로 이번에 옮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옮기게 된 게 아니라 추가를 한 거죠. 지금 여전히 캐논 5DSR이 제 메인 카메라고 디지털에서. 그 다음에 이제 대형 필름을 스캔을 해서 라이트룸으로 보통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캡처 1을 후지 전용 버전으로 이렇게 애드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후지를 일단 사게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캡처 1이 생각보다 후지를 잘 했고, 제가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후지 필름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필름 시뮬레이션 있잖아요. 뭐 아스티아라든지 프로비아, 뭐 벨비아, 뭐 에크로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진짜 후지 필름에서 나오는 색감과 같으냐? 제가 대형 카메라 비디오에서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올린 비디오에서 절대 다르다. 무조건 다르다. 후지가 아무리 그 흉내 내려고 해도 아직까지는 흉내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캡처 원 프로를 쓰면서 느꼈던 점이 확실히 이제 라이트룸보다 색은 잘 먹긴 해요.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이제 raw 파일이 정말 말 그대로 raw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은 진짜 밋밋한 그런 느낌이어서 이제 후지의 색을 표현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요. 물론
사진 이제 인물 사진 하는 것들은 사는 이제 그런 분들은 다르겠죠 분명히. 왜냐하면 인물 사진은 이제 약간 사람들이 보통 에디트할 때 맑고 이렇게 맑은 느낌으로 에디트를 하잖아요. 그러면 라이트룸으로 써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처럼 풍경을 하는 사람들은 맑은 느낌으로 하면 안 되죠. 저는 이제 일반 네거티브 필름을 추구하는 이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제 fuji 크롬 자체를 추구하는 한 명의 사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STR라든지 뭐 벨비아라든지 포비아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해요. 저한테는 그 색감을 흉내낼 수 있는 영역 엄청 중요한데 라이룸이 흉내를 못 내요. 확실히 벨비아라든지 포비아라든지 STR 느낌은 흉내를 절대 못 냅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제 실력으로는 절대 못 내요. 하지만 캡처 원 프로는 여전히 fujichrome의 느낌을 살릴 수는 없지만 100% 살릴 수는 없지만 한 60%에서 70% 정도는 어떻게 비슷하게 벨비아 느낌이 나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fuji 필름 써보고 오 이거 좋다. 내가 이때까지 왜 이런 시도를 안 했었지? 캡처 원 프로의 단점이 이제 파노라마와 HDR 스태킹하는 걸 지원하지 않는 건데 파노라마 지원 안 하는 거는 좀 많이 큽니다. 그리고 파노라마를 지원 안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라이룸이라든지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파노라마를 해서 캡처 원 프로로 불러와서 보정하면 되지 않느냐. 되긴 됩니다. 하지만 라이룸이라든지 그런 어도비에서 파노라마를 해서 이제 캡처 원으로 불러오잖아요. 그러면은 지렁이 효과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필름 시뮬레이션도 적용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는 정말 크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좀 행복해요. 사실 fuji 필름을 들여서 그동안에 8대의 fuji 필름을 썼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이런 좀 기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만족스러운 사진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뻐요. 물론 그래서 캐논 5DSLR을 팔 거냐? 아니요, 왜 팔아요 그걸? 풍경에서는 아직도 캐논 5DSLR에 5천만 화소와 제가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쌓았던 그 에디팅하는 기술들이 합쳤을 때의 느낌이 fuji X-T3랑 캡처 원 프로에서 만들어내는 이미지보다 벨비아의 느낌이 더 비슷해요. 제가 캐논으로 하는 게. 그래서 캐논은 버릴 생각 절대 없고요. 일단 당분간은 이제 2개의 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fuji로 좋은 사진들 찍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